야구야구 김용준입니다. 제가 즐겨 방문하는 사이트 중 하나는 썩시즌닷컴, 썩바꾸님의 세이버 매트릭스인데요. 유사 스탯쟁이라고 할 수 있는 저에게 세이버 매트릭스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때마다 꼭 추천해드리는 사이트입니다. 얼마 전 썩시즌닷컴에는 재밌는 내용이 올라왔습니다. 메이저리그 타자의 전성기는 만 25세라는 것. 그런데 메이저리그 투수들은 데뷔와 함께 노화가 시작된다라는 거였습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타자와 투수 모두 만 30세가 전성기다라는 말이 있었는데요. 이는 역대 타격왕과 사이영상 선수들의 나이를 평균으로 냈을 때 나오는 나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더 신뢰도 높은 스탯으로 전수조사를 해보니 전혀 그렇지가 않았죠. 게다가 약물시대가 끝난 이후로는 노화 곡선이 더 가파르게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제는 메이저리그 선수들의 평균 데뷔 나이가 만 24.6세라는 겁니다. 이 이야기는 서비스 타임 6년을 채우고 FA 시장에 나올 때는 30.6세가 된다라는 건데요. 과거였다면 전성기와 함께 FA가 된 걸로 생각이 됐겠지만 타자는 25세, 투수는 데뷔와 함께 하락이 시작된다는 게 밝혀진 지금은 대형 FA 영입이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모두가 알게 된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계속 주장하는 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때 많은 돈을 벌 수 있도록 지금의 연봉 체계를 완전히 뜯어고쳐야 한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주제는 이게 아니라 류현진 선수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있습니다. 1998년생인 스티븐 스트라스버그는 올해가 만 31세 시즌인데 1987년생인 류현진 선수는 왜 올해가 만 33세 시즌이냐는 겁니다. 이는 베이스볼 레퍼런스의 나이 분류를 따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레퍼런스는 그해 6월 30일을 기준으로 나이를 분류합니다. 즉 6월 30일에 만 33세면 33세 시즌이고 만 32세면 32세 시즌인 겁니다. 따라서 생일이 3월 25일인 류현진 선수는 33세 시즌, 1988년 3월 19일 생인 클레이튼 커쇼는 32세 시즌, 커쇼와 같은 1988년생이지만 생일이 7월 20일인 스트라스버그는 올해가 31세 시즌인 겁니다. 6월 29일생과 7월 1일생의 경우 생일이 이틀 차이인데 나이가 달라지는 건 불합리한 게 아니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쩔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시즌 류현진 선수가 기록한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4.8은 1995년 이후 32세 시즌을 보낸 선수들 중 톰 글래빈, 알 라이터와 함께 공동 13위였습니다. 그리고 랜스리는 6.8을 기록함으로써 2009년 로이 할러데이와 함께 공동 4위가 됐습니다. 참고로 1995년 이후 만 32세 투수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최고 기록은 1위가 1998년 그렉 매덕스의 7.5, 2위가 2011년 클리프 리의 7.1, 3위가 2001년 마이크 무시나의 6.9였습니다. 그리고 만 32세 투수의 역대 최고 기록은 1968년 박 깁슨의 8.6이었는데요. 그러고 보니 깁슨은 32세 시즌에 1.12를 기록했고 류현진 선수는 32세 시즌에 2.32를 기록했네요. 문제는 훌륭한 32세 시즌을 보낸 선수들 중 33세 시즌을 망친 사례가 적지 않다는 건데요. 린과 류현진 선수에 앞서 4.8 이상을 기록한 13명의 기록을 보면 32세 시즌의 승리 기여도 평균이 6.0이었던 반면 33세 시즌은 4.1이었습니다. 4.1 역시 나쁜 기록은 아닙니다만 거의 2.0에 가까운 폭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평균 구속을 나이별로 정리해봤는데요. 보시면 22세 시즌부터 26세 시즌까지 평균 94마일을 유지하던 구속이 27세 시즌 이후로는 93마일대로 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33세 시즌에 다시 한 차례 큰 감소가 일어나면서 그 이후로는 평균 92마일이 무너지고 맙니다. 지난해 메이저리그 투수들의 패스트볼 평균 구속은 93.1마일, 시속 150km였는데요. 이는 만 27세부터 31세에 해당되는 구속입니다. 물론 이런 거일 수도 있습니다. 어린 투수들 중에 스로어가 많다면 30세 중반까지 메이저리그에서 활동하는 투수들은 피처빌러티로 승부를 보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구속이 낮은 선수들이 살아남고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구속으로나 승리 기여도의 변화폭으로나 33세 시즌은 그동안 좋은 활약을 했던 선수들도 위기가 찾아오는 시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렇다면 앞서 1995년부터 2018년까지 32세 시즌에 4.8 이상의 승리 기여도를 기록한 투수들의 변화를 개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33세 시즌에 흔들리지 않은 선수들을 살펴보면
케빈 브라운은 1997년 플로리다 말린스에서 에이스로 활약하지만 가을에 스폰라이트를 리바나 에르난데스에게 뺏기고 맙니다. 1997년 승리 기여도는 6.5였는데요. 하지만 브라운은 1998년 샌디에고에서 승리 기여도 9.6을 찍고 메이저리그 최초의 1억 달러 선수가 됩니다. 로이 할러데이는 32세 시즌이 토론토에서의 마지막 시즌이었고 33세 시즌이 필라델피아에서의 첫 번째 시즌이었는데요. 33세 시즌에 통산 두 번째 사이 영상을 따냄으로써 양리그 사이영 수상 선수가 됩니다. 반면 클리프리는 33세 시즌 성적이 뚝 떨어진 것처럼 보이실 텐데요. 하지만 그의 클리프리는 엄청난 불운을 경험했습니다. 리는 34세 시즌인 2013년 14승 8패 2.87을 기록하고 부활에 성공하는데요. 하지만 35세 시즌에 부상을 당했고 마지막 시즌이 됩니다. 33세 시즌에 흔들리지 않은 건 그렉 매덕스, 랜디 존슨에 이어 투수 FA 계약 최고의 성공 사례가 되고 있는 맥스 슈어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워싱턴 입단 후 31세 시즌과 32세 시즌에 사이 영상을 따낸 슈어저는 33세 시즌에도 제이콥 디그롬에 이어 사이 영상 2위를 합니다. 하지만 33세 시즌에 흔들린 선수들은 더 많았습니다. 마이크 무시나는 32세 시즌이 양키스 입단 첫 번째 시즌이었는데요. 하지만 33세 시즌 평균 자책점이 크게 올라갑니다. 하비에르 바스케스 역시 33세 시즌 평균 자책점이 묻고 더블로 가는 상황이 됐는데요. 하지만 이는 바스케스의 33세 시즌이 양키스에서 뛴 시즌이었기 때문입니다. 양키스 유니폼을 입은 두 시즌의 평균 자책점이 2004년 4.91, 2010년 5.3이었던 바스케스는 2010년 말린스에서 3.69를 기록하고 쿨하게 은퇴합니다. 33세 시즌에 부상을 당한 선수들도 있습니다. 존 스몰츠는 토미존 수술을 받고 33세 시즌을 완전히 날리게 됐는데요. 이듬해 돌아온 스몰츠가 너클볼을 던지는 모습을 보고 제가 받았던 충격은 지금도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스몰츠와 애틀란타는 안식년을 갖기로 했고 스몰츠는 이후 3년을 풀타임 불펜 투수로 보내게 됩니다. 웨인라이트의 경우는 너무 아쉬운 부상이었는데요. 33세 시즌에 출발이 좋았던 웨인라이트는 4월 26일 경기에서 땅볼을 치고 1루로 뛰어나가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는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웨인라이트는 시즌을 완전히 날리게 됐는데요. 재밌는 건 이듬해 돌아온 웨인라이트가 타격을 더 열심히 했다는 겁니다. 지난해 코리 클루버의 33세 시즌도 불운했는데요. 5월 2일 마이애미전에서 타구에 맞아 팔꿈치 위쪽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부터 클루버는 불안한 모습이 있었고 돌아와서도 다시 옆구리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제가 더 주목하는 건 다음의 세 선수입니다. 바로 그렉 매덕스, 톰 글래빈, 알 라이터입니다. 세 선수의 공통점은 류현진 선수처럼 구속이나 구위가 아니라 피처빌러티로 승부를 본 투수들이었다는 건데요. 그렇다면 류현진 선수도 이 선수들의 길을 걷게 되는 걸까요? 하지만 여기에는 비밀이 하나 숨어 있습니다. 다시 보시게 되면 매덕스, 글래빈, 라이터는 똑같이 33세 시즌이 1999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1999년은 메이저리그가 스트라이크 존을 의도적으로 높인 해였습니다. 그의 심판들은 그동안 잡아주던 낮은 코스의 스트라이크를 잡아주지 않았고 이는 매덕스, 글래빈, 라이터처럼 공을 낮게 던지던 투수들에게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스트라이크 존이 환원된 이듬해 매덕스의 평균 자책점은 3.00, 글래빈은 3.40, 라이터는 3.20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양키스에 입단한 바스케스와 스트라이크 조정으로 인한 매덕스, 글래빈, 라이터의 특수 사례를 제외하면 33세 시즌에 위기를 맞이한 선수들은 부상을 당한 스몰츠, 웨인라이트, 클루버였습니다. 그리고 스몰츠는 통산 첫 토미존 수술, 웨인라이트는 타격하다 입은 부상, 클루버는 타구에 맞은 부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류현진 선수의 33세 시즌을 지레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류현진 선수의 33세 시즌에는 개막일 연기라는 정말 큰 변수가 등장을 했는데요. 파업으로 인한 단축 시즌이 아니다 보니까 선수들 연봉 지급 문제, 그리고 리그의 매출 감소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맨프레드 커미셔너는 어떻게든 162경기 시즌을 치르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에 5월 1일에만 개막을 할 수 있다면 10월까지 정규 시즌을 치르고 포스트 시즌은 8개 동구장에서 분산 개최를 하면 된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향후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개막일 연기가 류현진 선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궁금한데요. 제가 전부터 주장한 류현진 선수의 안식년은 이게 아니었는데 어쨌든 지켜보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인데요. 재밌게 보셨나요? 이상 김영준의 야구야구 영상으로 만나는 인사이드 MLB였습니다.